이건 그냥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미래에 그 당신이 찍어놓은 그 점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불행하고 싶어, 나는 실패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아둥바둥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도대체 그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아마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직장 가지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위치나 부를 가지는 것.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브린만 연구팀은 로또 1등 당첨자들과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척수 손상 환자들의 행복도를 비교 추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로또 당첨자가 훨씬 더 행복하고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불행해야 맞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발생 1년 후 두 그룹의 행복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들 로또 많이 빌잖아요. 그놈의 끌어당기 이런 거에서 로또 땡기고 싶다며. 근데 사지 마비 환자랑 로또 1등 당첨자랑 행복도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고요. 1년 뒤에. 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외부적 조건의 변화, 차든 집이든 돈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장기적인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 외부의 조건을 쫓을까요? 여기에는 남들보다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본능을 최악의 형태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보잖아요. SNS에 화려한 사진, 해외여행 가서 찍은 거, 그죠? 유튜브 속에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편집된 삶. 우리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타인의 그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그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세뇌하죠. 아, 저게 정답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심리학적 용어로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가면 행복할까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 모든 상황에 금방 적응해 버립니다. 지방 아파트를 사면 수도권이 보이고, 수도권에 가면 강남이 보이고, 강남에 가면 시그니엘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게임은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승자 없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병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팀 카서 교수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정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인정 같은 그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우울증 수치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현저히.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외부적인 조건에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수록 불안감이나 우울증 수치가 현저히 높다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를. 세계에서 타인의 시선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두쫑크 있죠. 두쫑크. 두바이 쫀득 쿠키. 남들이 다 먹는다니까 따라서 산다고 난리잖아. 이렇게 유행에 민감해. 남들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이 한국 사회가 이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예요. 이 사회 특징은 어릴 때부터 어떤 직장을 가야 성공한 것인지,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느 차를 타고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그 잣대를 들이밀고 평가질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친구네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런 거 따진다고 하죠. 저는 이제 가끔 학교에 강연 나가곤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미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스스로를 등급 매기는 끔찍한 소프트웨어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설치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세계 자살률 톱이지, 톱. 예, 그 중하도 아니야, 그냥 톱이에요, 톱. 세계 1, 2위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압력 밥솥 안에서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결핍 속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잘못된 간절함입니다. 그 성공학이나 끌어당김에서 말하는 그 간절함, 네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대. 참, 간절하면 우주가 도와준대. 그 간절함이 왜 자주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 이 사회가 주입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주입한 가짜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버드대 탈벤 샤하르 교수는 이것을 도착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그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착각 말이죠. 여러분, 시간은 점이 아니에요. 점이 아니라 선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미래의 한 점을 이렇게 딱 찍어두고 거기만 가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인생의 특성상 그 점에 도달하는 순간 내가 목표 찍어놨던 그 점은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남는 건 허무한 뿐입니다. 목표가 정당화되면 그곳으로 가는 모든 수많은 과정들은 전부 다 참아내야 할 고통이 되어버려요. 그 점은 막상 도착하고 나면 휙 지나가 버리는데 그 과정 딱 전부가 고통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 도파민 뽕이 얼마나 짧겠냐고. 연구에서 나왔잖아. 길어야 1년이라고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오랜 지혜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미래에 그 당신이 찍어놓은 그 점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복의 열쇠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몰입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수동적으로 살 때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한계까지 발휘해서 무언가에 온전히 빠져들었을 때다. 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무라일체. 자, 실제로 심리학적 그 검사 같은 경우에도 TC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대상과 하나가 되어 푹 빠져드는 것. 네. 최근에 이제 심리학적 심리 검사들에는 영적인 부분도 측정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TC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께 실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궁금하신 분은 메일로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우리가 차, 집, 돈 이런 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얻었을 때 느낄 충만감, 행복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없는 것은
외부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내면에 없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영성이 아닙니다. 네.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억지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봤자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 내면의 투사입니다. 내 안이 지옥인데 내 밖의 세상이 천국일 수는 없죠.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바라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미친 듯이 노력하되 그 과정이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고도의 몰입이 되어야 합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를 자기 목적적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만감을 느낍니다. 매일매일을 그런 몰입 속에서 살아낼 때 당신은 우주에다가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재 자체로 증명할 때 외부의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올바른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비록 몸은 노곤하더라도 오늘 하루 진짜 후회 없이 몰입했다, 열중했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내적인 실체가 진짜고 외부 세상은 그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채우세요. 여러분이 이 과학적이고 영적인 진실을 이해할 때 그동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던 이 말들이 진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 문구들 많이 봤잖아요. 당신은 지금 또 사랑받고 있고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감 속에서 시작할 때 그 외적인 것은 따라옵니다. 단지 당신이 비교하느라 쾌락의 쳇바퀴를 도느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몰입으로 삶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만의 축복을 또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3L입니다. 쿠키 영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논문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과학은 직관에 아는 것을 계속 돌아 증명하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많이 더디다고. 근데 직관은 모든 것을 단숨에 알아버리죠.